안녕하세요. 칼라TV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1월 3일에 있는 선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3일 대선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요. D-Day가 카운트다운 들어간 걸 맞아서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 몇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11월 3일 선거는 대통령만 뽑는 건 아니죠. 연방 상하원 의원도 뽑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의 상하원 의원들도 뽑게 됩니다. 연방 하원 수가 435명이라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된 하원 의원 수가 좀 다른데요. 각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 의원 수는 인구 비례에 따라 정해지죠. 그래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53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센서스에 목숨 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의석수도 중요하지만 연방에서 제공되는 자금액도 이걸로 결정되고요. 센서스 조기 종료에 캘리포니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주 뽑는 셈이죠. 당선되고 조금 일 좀 할라치면은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비효율적 같지만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하원의 경우에는 선거 때마다 하원 의원 전원을 새로 선발하지만 임기 6년이라고 하는 상원은 2년마다 상원 의원이 3분의 1씩 새로 선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구수와 관계없이 각 주에 2명씩의 상원수가 배정이 되죠. 이렇게 하원과 상원수를 다 합치면 대통령 선거인단의 숫자가 바로 나오죠. 하원 435명, 상원 100명에서 535명이고요. 여기에 워싱턴 DC의 선거인단 3명을 합쳐서 총 538명이 됩니다. 이 선거인단 중에서 270명을 미리 확보하는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셈이죠.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각 주에서 이기는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전부를 획득하는 방식이라서 정작 투표수에서는 이겼는데도 선거에서 지는 경우가 2016년 때도 그랬죠. 아무튼 이런 경우처럼 자주 반복이 되곤 합니다. 어느 쪽을 소개를 하던 그 반대쪽에 계신 분들에게 의도치 않은 반응을 얻게 되는 탓에 공화당, 민주당 그리고 각 당의 후보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치 채널은 아니라서 누구 비판하고 옹호할 생각도 없고 주제도 안 되고요. 그런 내용을 방송하는 미국 내에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궁금하시면 그런 영상에서 정보 얻으시고요. 대통령은 그냥 각자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성의 없이 말씀드리나요? 오히려 저희가 관심 갖는 건 그 주민 발의안이라고 하는 프로포지션 법안입니다. 그야말로 주민들이 투표로 중지를 모아서 제안하는 법률인데요. 주민 발의안의 결과는 대법원의 결정보다 우선할 만큼 철저한 대중민주주의의 산물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캘리포니아만의 민주주의다라고도 하시는데 다른 주도 주민 발의안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투표율이 50%인가를 넘어서면은 해당 법안은 통과돼서 법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이런 주민 발의안에 상정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 수 주민의 그 서명이 필요한데 일단 이런 발의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 있겠죠. 그런 그룹들이 상정해서 서명을 받아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거죠. 주민 발의안 상정을 신청한 기관이나 단체가 자진 처리를 하면 상정이 무산되고 또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명 받으려고 들어간 수고가 얼마인데 그걸 처리하지는 않겠죠. 대통령이나 의원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이 법률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주로 세수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까닭인데요.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어느 행정부든 간에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결정을 못해요. 그런데 이건 자기들이 알아서 투표해서 더 내겠다고 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누구 탓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민 스스로의 결정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주에만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이번 2020년 11월 3일 선거에는 모두 12개의 그 주민 발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유권자가 투표하시는 분들이 이 모든 법안에 체크하고 뭐 투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무슨 발의안들이 올라와 있는지 눈여겨볼 만한 대표적인 것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머셜 프로퍼티, 그러니까 상업용 용지에 대한 세금 인상안인데요. 인상이라고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뭐 인상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샀을 때의 매입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조금씩 올라가죠. 그런데 이 재산세 측정 기준을 매입가가 아니라 현재 시세로 측정하자는 겁니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걸 감안하면 아마 대단한 금액의 세금으로 거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징수한 세금으로 공공서비스에 쓰자는 겁니다. 이거가 통과될 경우에 테넌트 되시는 분들, 건물에 입주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뭐 안 봐도 유튜브인데요.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통과가 되면 되는 대로, 무산이 되면 되는 대로 왜 그랬는지는 따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냥 뭐 당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그러니까 핫 이슈가 주민발의안 16, 주민발의안 16이죠. 학교 진학할 때 공공고용이나 계약을 할 때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뭐 소위 그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의 우대 정책이잖아요. 다양성을 고려한 좋은 취지지만 이게 소위 그 역차별로 작동을 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책입니다. 여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코멘트나 기사를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선택에 혼란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개는 자제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통과가 되든 무산이 되든 이것도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언젠가 욕먹을 자신이 제가 생기면 제 소심해서 욕먹으면 참 많이 위축되는데 그때 가서 이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하고 싶을 만큼 이건 큰 이슈입니다.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소수의 우대 정책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개하고 싶지만 여기서는 잘못 얘기하면 양쪽에서 다 욕먹는 뭐 그런 주제입니다. 주민발의안 18는 17세 청소년에게 선거권 부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와 선거가 가능한 나이가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한국도 최근에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 투표할 수 있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캘리포니아도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갖고도 정당별로 참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 텍스의 변경안으로 또 하나 이슈가 이제 프로포지션 19죠. 55세 이상인 분들, 장애인들, 그리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최대 3번까지 더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이 얘기는 나중에 재산세 뭐 이렇게 나중에 만들겠다는 게 많은데 이게 하나하나 짚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시간이 좀 길어져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려 그러면 이제 프로포지션 13, 프로포지션 60, 프로포지션 90 그 얘기를 같이 해야 그래야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배경을 소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얘기 지금 하시고 계시죠? 적어도 55세 이상의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본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올는지 물론 그전에도 혜택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떤 혜택이 구체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아마 그쪽 기관에 계신 분들께서 그 주도해서 상정하신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얘기는 조금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프로포지션 20이 바로 이 형사처벌과 가석방에 관한 변경 사안인데 이 부분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냐 하시겠습니다만 소규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크시지 않을까 싶어요. 2014년인가 2015년인가 통과됐던 프로포지션 주민발의안 중에서 47이라는 게 있었죠. 그거 기억하십니까?
재소자주를 줄이기 위해서 이 캘리포니아가 재소자를 감당하기에는 세수가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재소자주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뭐 사기라든가 좀도둑 같은 비폭력 경범죄의 형량을 낮춰주는 법안을 통과를 했었어요. 그것도 주민 발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50 미만의 재산 범죄는 사실상 실형이 면제되는 맹점이 있어서 이게 참 말이 많았죠.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그 프로포지션 47이 통과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검색해 보시면 이건 줄줄이 다 뜹니다. 그거를 기억하신다 그러면 이번에 프로포지션 20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실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렌트 컨트롤과 관련된 프로포지션이 상정이 돼 있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우버하고 리포트가 목숨 걸고 있는 프로포지션도 있죠. 이거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우버와 리포트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할 거냐 말 거냐를 확실히 하게 되겠죠.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대한 이슈보다는 누가 되던 그렇게 선택한 미국인들의 입장이, 생각이 더 궁금합니다. 많은 매체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고 입장 밝히고 있고 누가 될 거라고 장담하기도 하는데, 만약 그게 언론 매체라면 자신들의 예상이 틀릴 경우에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분들이 미국 소식을 전하면서 정작 미국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번 대선에서 과연 어디가 잘 못 파악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건 이제 주민 발의안 통과 여부인데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생각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척도가 될 겁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이건 참 반론의 여지가 별로 없죠. 내 옆에 이웃이,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결정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익단체의 홍보에 좌지우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국민도 선택을 해놓고 후회를 하죠.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단체의 이익관계를 보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정의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잘못 판단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속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뭐 오늘 왜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 많죠?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아무튼 시간이 되는 대로 준비해서 결과 내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프로포지션 주민 발의안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투표하시는 분들 이 프로포지션에 관련된 법안들 잘 숙지하시고 좋은 선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존중합니다. 그건 국민의, 주민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